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록스트리트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 자산, 내 코인을 보다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코인이 있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코인들을 보다 더 어떻게 우리가 보관을 하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좀 더 이로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또 얘기를 나누고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 있는 디센트라고 하는 암호화폐 하드월렛 지갑 있죠. 오늘은 바로 디센트의 유민호 이사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디센트의 사무실입니다. 네, 사무실에 저희가 직접 이사님을 찾아뵈러 왔고요. 네, 이사님 먼저 저희 블록스트리트 TV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오 트러스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를 맡고 있는 유민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는 디센트라는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거 만드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고민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 블록스트리트 김건주 기자님이랑 같이 우리 셋이서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디센트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제 토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기자님께서 이제 중요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질 수 있을 그런 질문들을 제가 미리 사전에 취합을 해서 기자님께서 이제 이사님께 이렇게 문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것들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이오 트러스트라는 기업을 사물 인터넷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 이런 회사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함축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오 트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이오 트러스트가 뭐 이렇게 풀었으면 인터넷 오브 트러스트인데요. 원래 저희가 2017년도에 팀 창업을 했는데 한 10명 정도가 이제 팀 창업을 했는데 그 10명이서 이제 잘하던 일들이 이제 무언가의 보안을 뭐 이렇게 지키는 뭐 이런 것들을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던 세상이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런 연결되는 지점들이 이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뭔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더 생길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지키는 뭐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회사 이름을 이제 아이오 트러스트라고 적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창업했을 때 당시에는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제 모든 기기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는 세상들 이제 이런 분야에 이제 뭐 그 어떤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정마다 뭐 가정용 CCTV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해킹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있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하다가 이제 각자 이제 블록체인들은 이제 뭐 창업자들이 이제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였는데 그 분야를 이렇게 봤더니 그게 이제 이제 세상에 큰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도 역시 이제 저희가 잘하는 것들이 그런 걸 지키는 것이다 보니 그런 걸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이제 기능이 되는 게 이제 지갑이어서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 지갑을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금은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이어서 그 지난해 8월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대거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대두된 게 과연 진짜 글로벌 안전 자산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자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오 트러스트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희 뭐 그런 뭐 특정한 뭐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네. 어찌됐던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 금융이나 자산의 흐름들이 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약간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자산의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을 뭐 관리하거나 뭔가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러려면 결국은 그 블록체인 지갑이라는 게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터넷 시대가 오고 나서 내가 이제 이메일을 쓰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메일 주소를 어디선가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으려면 그 블록체인의 이제 주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메일 주소와 같은 어떤 주소가 필요하고, 그 주소를 관리하는 것이 이제 지갑이 돼요. 그래서 그 지갑이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이렇게, 근데 블록체인에는 기반으로 이루어진 자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다양한 그 이제 무형의 자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관리하거나 이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연결하는 게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아이오 트러스트가 제공하는 솔루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디센트잖아요. 네. 디센트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나 차별성 그런 걸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2017 지금은 이제 거의 저희 회사는 거의 대부분 거의 100%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디센트 지갑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창업한 고해부터 이제 블록체인 지갑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든 건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고, 그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하드웨어 제품들을 좀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특징들이 뭐였냐면 2017년도에는 하드웨어 지갑들이 약간 PC 기반이더라. 다 PC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제 서비스들이었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써보려고 봤더니 이제 몇 가지 사용이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마존과 같은 뭐 그런 리뷰들을 좀 그 네거티브 리뷰를 좀 분석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뽑아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목표로 삼은 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지갑을 좀 만들어 보자. 근데 어차피 이제 저희가 사실은 PC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중심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좀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제품이 지금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 지문 인증형 지갑이고요. 그래서 걔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이제 하드웨어 지갑하고의 특징은 모바일 친화적이라는 거하고, 지문 인증을 넣은 건 뭐 보안의 이슈도 있지만 이제 그 비밀번호를 넣는 것보다 내가 지문 한번 대는 것이 훨씬 편안하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본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하드월렛 같은 경우에 보통 그 보안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키를 보통은 그 니모닉이라고 하는데, 이 니모닉을 종이에 적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떤 하드월렛에 대한 이 기술은 충분하지만 이 보관하는 방식이 어떤 뭐 좀 우려가 있지 않나, 좀 어떤 보안적인 면에서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좀 지문 인식이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일단 그 니모닉이라는 어떤 뭐 패스프레이즈라고도 하고 시드 프레이즈라고도 부르고 다 이제 같은 단어인데, 그런 방식이 지갑, 이제 하드웨어 지갑뿐 아니고 뭐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일단 개인 지갑들은 약간 그 산업 표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디센트 지갑에서 이제 보여준 그 단어들을 다른 지갑에 그대로 넣어도 이제 그대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게 왜 그 표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갑 회사 이게 지갑엔 이제 내가 되게 가치 있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들을 넣어놓게 되고, 특히 하드웨어 지갑은
그 자산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이제 더 안전한 걸 찾으니까 이제 쓰게 되는데, 근데 어떤 지갑 회사가 만약에 서비스를 접는다든지 이러는 순간 그 자산을 못 찾게 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네. 네. 왜냐하면 그 자산을 지갑 회사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용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서비스가 멈춰서 내 자산을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돼, 이럴 수는 없다 보니 그런 표준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네. 거의 대부분의 개인 지갑을 하는 이제 회사들은 그 표준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제 대신에 그 니모닉을 이제 보통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종이에 써서 보관해라, 온라인에 두면 해킹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종이를 또 뭐 잊어버린다든지 그 종이를 누가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 사실 금고 같은 거 있는 사람도 사실 잘 없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 종이는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야? 집에 있으면 뭐 가족들만 보니까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하드웨어 지갑, 이제 저희 것도 그런데 하드웨어 지갑에 이제 그 단어가 24개의 단어를 이제 지갑에서 네. 거기다가 하나의 단어를 내가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25번째가 있더라고요. 25번째 단어를 넣을 수 있죠. 그럼 25번째 단어는 사실 내가 임의로 이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4개의 단어가 아무리 이제 노출이 되더라도 이제 내 비밀번호를 나만 알고 있으면 이제 더 이제 자산을 가져가거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적용해 놓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니모닉을 쓰는 방식 자체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그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채택하고 있지만, 네. 5년, 10년 이렇게 보는데 10년 뒤에도 그런 니모닉을 쓸까? 뭐 이런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연구 개발들을 저희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쉽게 해결하는 건 어떤 지갑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키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네. 그냥 관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해킹당하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있어서 탈중앙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갑의 이제 주인이 네. 그냥 지갑 소유자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니모닉 코드를 쓰지 않고도 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약간 기반이 되는 암호학들이 이제 연구된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걸 이제 응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저희 이제 최근에 거의 매주 저희도 한 2, 3년 뒤를 좀 고민하느라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팀원 분들하고 이제 논의하면서 연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이제 디센트 월렛에 이렇게 넣었고요.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가상 자산들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제가 지금 이 디센트 앱이거든요. 이 앱 안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코인은 그러면 이제 디센트 회사에 위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코인들은 오로지 이 하드 월렛 안에 있는 거고, 네. 설령 이제 이 디센트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문을 닫거나 망하더라도 제 자산은 이제 기록되지 않다는 거. 네, 네, 맞아요. 여러분 정말 좀 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그런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주로 고민하는 것들은 그런 이제 탈중앙적인 네. 탈중앙이라는 건 그 이제 지갑에서는 키가 누구 거냐가 그 자산이 누구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키가 이제 하드웨어에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네. 지갑인데 그걸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리고 좀 이게 탈중앙적인 그런 요소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네.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진짜 기존의 상품들이랑 가장 차별화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비밀번호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제가 원하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남들 모르게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확실히 경우의 수가 더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확실히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또 해킹으로부터는 그만큼 더 안전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디센트 이 지문인식 월렛이 그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홀드 월렛이라고 하는데
그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이유가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뭐지? 유명한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개인 지갑을 이제 왜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이제 뭐 2017년도 뭐 그때만 해도 17년도, 18년도 이때만 해도 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사서 좀 비싸지면 팔고 뭐 싸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이제 트레이딩 위주가 이제 그 가상자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이제 거래소고 그쵸. 이제 거의 대부분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거래소가 되게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제 나는 지금 뭐 이더리움을 샀는데 네. 나는 뭐 5년 동안은 사실 계속 갖고 있을 생각이야. 뭐 이런 분들이 5년 동안 근데 내가 어떤 거래소에 넣었는데 그 거래소가 해킹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2, 3년 전 그때는 그게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개인 지갑으로 빼서 그걸 이제 오래 보관하려는 목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체 이제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수요는 굉장히 적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쵸. 네, 거래소도 뭐 믿을 수 있는 거래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2020년, 재작년 한 여름쯤에 탈중앙 금융이라는 디파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거래소 밖에서도 이제 그 P2P로 뭐 암호화폐를 뭐 교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예치를 해놓으면 뭐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뭐 이더리움을 담보로 어떤 다른 가상자산을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일단 어떤 금융적인 기능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프로토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개인 지갑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 지갑들이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 있던 것 중에 일부를 빼서 이건 여기서 한번 이런 서비스를 써볼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개인 지갑들의 이제 쓰임새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NFT 그러니까 작년에 막 되게 많이 화두가 됐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제 NFT하고 이제 원래 있던 탈중앙 금융들이 이제 같이 이제 엮여지면서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각각 어떤 메인넷 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니스왑이라는 어떤 탈중앙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이제 각 메인넷별로 그 위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들이 막 늘어나게 돼요. 근데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이더리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긴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이외에 다른 메인넷에서도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생태계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냥 이렇게 테크니컬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얘가 어떤 메인넷에 무슨 서비스만 쓸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잖아요. 저기에 재밌는 서비스가 있대.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럼 그건 사실은 뭐 이더리움이 아니고 솔라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클레이튼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걸 이제 그때마다 지갑이 하나의 체인만 지원한다 그러면 클레이튼 쓸 때는 클레이튼을 지원한 지갑을 썼다가 나는 그러다 솔라나를 써야겠는데 그럼 솔라나를 지원한 지갑을 썼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지갑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불편해지게 되고 그게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뭐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요? 사실상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해당 지갑을 만들어서 해당 그 지갑도 또 니모닉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적어서 해야 되고 나중에는 니모닉 많아가지고 이게 이 지갑 니모닉인지 저 지갑 니모닉인지 해다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지갑 없어지고 막 그래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찌됐든 다양한 메인넷 위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그걸 다 쓸 수 있는데 그 각각을 이제 하나의 지갑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해서 그래서 멀티체인 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기본적인 이유는 하드웨어 지갑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좀 오래 보관하고 싶은 그 목적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어요. 그러려고 보면 내가 담을 수 있는 종류가 많아야. 그렇죠. 네, 뭐 이제 이더리움 계열만 지원되면 나는 사실 되게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더리움만 되면 얘를 써가지고 담을 수 있는 건 이더리움밖에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지갑들은 이제 좀 멀티체인을 좀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 네. 저희는 그거에다가 그냥 단순히 멀티체인에 있는 어떤 코인들을 담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기반으로 이제 동작하고 있는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갑 하나로 쓸 수 있게 이제 연결하는 작업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이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게 정말 메리트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히려 요즘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그 코인들은 옮기질 않아요. 왜냐면은 매번 옮길 때마다 엄청나게 비싼 네트워크 비용, 가스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차라리 이더리움을 산 그 거래소에 가만히 놔두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옮기다 보면은 진짜 네트워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 때마다 몇만 원씩. 그렇죠.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 근데 오히려 뭐 다른 뭐 리플이나 트론, 뭐 여러 가지 플레이튼이라든지 뭐 헤데라 해시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은 이제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네트워크 처리 비용이 확연하게 이제 저렴하니까 그런 자산들은 또 내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 부담 없이 이제 이 디센트 월렛으로 이제 저부터도 이제 그렇게 옮겼으니까 이렇게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게 어떤 장기적인 어떤 보유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이오 트러스트가 말하는 편리성에 진짜 부합한 그 기술인 것 같아요. 지금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그리고 지금 디센트가 2,563종의 코인을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이게 지금 코인이 계속 추가되잖아요. 네. 많아지는데 이거를 좀 뭐 지속적으로 또 추가를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네. 그게 이제 추가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인넷, 지원되는 메인넷들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코스모스가 네. 지원된다 그러면 이제 코스모스 기반의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토큰들이 있을 테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지원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다. 네. 이더리움 위에도 토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있고, 그 메인넷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이제 메인넷 프로젝트 팀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늘려나가고 있고, 이제 그건 저희 하드웨어 안에 기능들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런 업데이트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그 토큰들 뭐 이미 지원하고 있는 이제 메인넷 위의 토큰들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이제 내가 뭐 보통 토큰들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라는 걸 가지고 네네네. 구매를 하는데, 그걸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좀 내가 주소도 알아야 되고 이건 좀 불편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걸 이제 난 이 토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좀 넣어줘 뭐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면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제 그 특정 토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거 업데이트 해드리고 뭐 요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2,560 그 종류의 코인들을 지원한다면 웬만한 그런 뭐 우리가 거래소에서 보고 또 사고 그런 뭐 트레이딩하는 그런 자산들은 다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네. 근데 좀 훨씬 많아가지고요, 세계에는. 네, 아직도 이제 저희도 지금도 뭐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보면은 이제 해외 시장에도 디센트가 많이 진출이 돼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국내 리뷰보다는 해외 리뷰가 이렇게 디센트에 대한 리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해외 시장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일단 시작할 때부터요, 약간 글로벌을 좀 타겟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약간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이 막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거래소가 좀 불안한 이제 사람들이 좀 빼놓는 목적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던 상태였고, 이제 국내는 사실 거래소를 더 이제 믿을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였고, 근데 이제 해외는 사실 그런 것들보단 거래소를 좀 더 못 믿는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브랜딩을 이제 글로벌하게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출시를 저희가 2018년도에 했었는데, 2018년도에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하드웨어 지갑이라는 게 얘가 이쁘고 편하고 이렇다고 해서 그 하드웨어 지갑을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산을 크게 놓을 건데, 뭐 1억을 넣든지 뭐 1,000만 원을 넣든지 넣을 건데, 얘가 이뻐서 담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죠. 가장 안전한 네,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는 그렇죠, 회사냐, 그렇죠. 이 디센트라는 브랜드가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이냐,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이제 검증이 필요하고, 그쵸, 그건 사실 그쵸.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기간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은 해외 이제 프로젝트들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좀 늘려나가는, 그래서 어떤 메인넷들을 붙일 때 그 메인넷하고 이제 컨택해서 네.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했었고, 네.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 다른 하드웨어 지갑을 쓰던 사람들이 얘도 나왔다는데 좀만 써볼까,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보는 이런 수요가 이제 처음에 많았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써봤더니 네. 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이제 리뷰나 바이럴들이 좀 생겼고, 그러면서 한 2, 3년 정도를 좀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신뢰가 좀 쌓인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외에서도 반응이 있다고 생각한 건 이제 작년 초 뭐 이 정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판매량도 이제 올라오고, 네. 이제 지금도 저희가 해외 판매량이 이제 국내 판매량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런 인지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저희가 종종 리서치를 해보는데 그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제품들이나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보면 10개도 안 되고 한 5개 정도 뭐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는 이제 많이 올라온 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이제 더 성장은 해야 되니까 네. 그걸 더 넓히기 위한 이제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인플루언서와 제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리뷰들을 이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제가 코인을 투자를 이제 우리나라 업비트, 뭐 빗썸, 코인원, 뭐 고팍스 저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바이낸스 대표적으로, 뭐 쿠코인, 뭐 FTX 뭐 이런 등등 해외 거래소들도 여러분도 사용하시죠? 저도 사용하시는데 여기를 보면은 확실히 좀 그 KYC라고 하죠. 개인 인증하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되게 엄격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저의 직장 정보까지도 다 이제 기입을 해야 그거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거래소가 그만큼 이제 이 고객 관리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만큼 이제 이 거래소에서 대해서 저조차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뭐 바이낸스가 물론 이제 크지만 사실상 저도 이제 없지 않은 그런 불안은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거래소에 내가 제공한 정보는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이 거래소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산이 나라는 사람의 자산이라는 걸 어떻게 100%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없지 않은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저와 같이 이제 뭐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해당 거래소에서 이제 그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이 디센트 안에다가 이제 넣어 놓으면 그런 불안감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디센트가 해외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 보안성이 되게 잘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센트가 다중보안 칩 아키텍처가 있고 자체 개발 보안 OS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EAL5 플러스라는 보안 등급 수준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EAL5 플러스가 어떤 건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